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백선특강 물권법 두 번째고요. 점유권부터 지상권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검토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볼 건데요. 첫째, 이제 점유의 추정에 대해서는 중요하거든요. 한번 풀어보죠. 11번.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1번 점유자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겠는데,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임차권자다. 그럼 임차권의 규정이, 전세권자다.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자다.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따라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어차피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점유자란 이유로 회복자에게 비용 상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자신이 뭔가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최근에 출제 경향인데,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주점임은 추정되죠.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번과 3번이 합쳐 나올 때 무과실이 있느냐죠. 자, 점유자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과실이 들어가 있으면 X, 무과실이 없으면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인데요. 조심할 것은, 판례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시작하는 점유자와 끝내는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그때는 계속은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악이죠?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점유권에서는 결국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실력으로 봤던 점유의 추정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예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했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했으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악의 점유자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맞아요. 왜요? 악의 점유자는 먹었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됐어요? 훼손됐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선의, 이고, 앤드, 자주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선의의 자주점유자, 선의이고 자주점인 사람은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가 되죠? 소제기 시부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요 시점에서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돌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패소 판결 난 때부터 악의가 아니라 소제기 시부터 악의고
아기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요 사이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소 후 판결 확정 중 요 사이죠. 요 사이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X죠. 왜냐하면 소재기 시부터 아기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이죠. 13번입니다. 자, 이제 소유권 넘어왔는데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죠. 자,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공모로 출입하는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돼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건축법의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현재 용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거든요. 따라서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범위는 정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건 뭐예요? 맹지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남의 땅을 다니게 돼서 그 사람에게 손을 입혔다면 손해보상해 줘야 되고요. 남의 땅을 다니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면 지가 부담해야 되겠죠.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또 뭐예요? 맹지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잖아요.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다는 말은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상린관계가는 민법 규정은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이제 소유권 취득으로 하는데 최근엔 또 부합에 대해서 문제를 잘 내는 편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해서 분리할 수 없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여기도 조심할 것은 그 물건들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1번 부동산에 관한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동산끼리 부합했어요. 동산끼리 달라붙었어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거든요. 따라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거든요. 따라서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기 전에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언제나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수목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권원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누구 거가 되죠? 토지 소유자 거가 돼요. 다만 물론 권원이 있다면, 지상권 임차권과 같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토지에 뭐하지 않겠어요? 부합하지 않겠죠. 따라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부합을 하고 토지 소유자 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다. 작년도 시험 문제도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답이었어요. 5번입니다. 중축이죠. 중요하죠. 자, 중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합한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중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따라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종합적인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제 취득수요죠. 갑은 을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수요가 완성되었다. 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을이죠. 점유는 갑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는데 갑은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죠. 자, 취득수요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하려면,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 갑이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만을 갖게 되는데 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이 20년이 되기 전에 K에게 소유권을 양도했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K니까 K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20년이 지난 후에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갑은 취득수요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등기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갑의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을에게 계속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못 해주겠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 계속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병에서 또다시 을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됐다면 을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이제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수요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기 전에 그러니까 취득수요가 완성된 후죠.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판례가 할 때 옳은 거죠. 감 잡히시죠? 1번 갑의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상실한다. X예요. 상실하지는 않아요.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지만 병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요? 주장하지 못할 뿐이죠. 따라서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 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취득 시효를 대항할 수 없죠. X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아이고 문제를 안 보여드렸구나. 그죠?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 상실하진 않아요.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 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도 취득 시효를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괜히 두 번 읽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자, 병에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데 요 21년을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뭐가 돼요? 20년이 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에게 새로운 20년이 완성되는 당시 등기 청구권인 채권이 또 생긴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이 채권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 지문입니다.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을 삼아 다시 취득시효 후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5번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21년이 돼서 갑이 병한테 팔아먹으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수용당한 것이라면 이제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을에게 호의과실이 없잖아요. 뺏긴 거니까. 그러면 갑은 을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느냐? 만약 을이 병에게 수용당했다면 병은 을로부터 뭘 받게 돼요?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고요. 갑은 이 을이 받을 이 수용 보상금을 대신 넘겨달라는 의미에서 뭘 행사할 수 있냐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갑은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갑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을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바가 없다면 을에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16번입니다. 자, 공동소유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에 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특징은 이 공유자 그 누구도 지분을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죠. 좀 생각해 보시고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됐어요. 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거든요. 따라서 갑을 병에 했다면 가능하고도 적법한데 임대할 때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임대를 관둘 때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을과 병의 합이
합쳐봤자 2분의 1밖에 안 되죠. 가반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거든요. 근데 갑을병의 지분이 균등하지가 않죠. 따라서 2번, 갑을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 물론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 양수받은 사람이 지분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분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 정의 등기는 불법한 거죠. 이런 불법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고요. 또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유자 누구나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말소 청구가 가능하므로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고,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니까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 여기서 등기 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면 X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건 맞지만 그때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일단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 사용권이죠.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지상권에 있어서 그 범위와 존속기간은 철거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까? 1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 구 건물이 철거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여전히 지상권이 인정되니까 신건물을 축조하는 것 가능하고 적법해요. 다만 그 범위와 존속기간은 철거된 구 건물을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법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모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불법 건물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2번,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무허가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 우리가 암기한 판례가 있잖아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외우자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은 그건 아니에요. 건물이 그대로 존속해요. 철거 안 됐죠? 그럼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따라서 존속함에도 그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 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 그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면 발생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잖아요. 4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신축할 때부터 남의 땅 위에 지어졌죠? 남의 땅 같지 않았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죠.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여부는 요 맨 앞에 가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5번인데 예를 들어 일반 저당권 같으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가 같아야 돼요?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때. 따라서 항상 우리는 맨 앞에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할 때 건물이 있고 가압류할 때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았어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므로 답은 5번이고 5번이 맞는 지문인 거죠. 18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일단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은 한 필의 토지가 아닌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이 현존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지상권자는 일단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 청구 또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X. 자, 지상권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사용권입니다. 독립된 권리예요. 따라서 지상권만 독립해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건물만 독립해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상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에 관한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여야 돼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했더니 2년치가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4번.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이에요? 2년치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까지 끊어볼게요. 이거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설정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지상권,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임대도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임대료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 지상권 침해를 근거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침해를 근거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임료를 청구해야 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지
담보지상권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5번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여전히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수익한다는 형태의 지문은 참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 반환 충구권이 없죠. 따라서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 반환 충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3번. 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3번. 요역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이에요. 왜요?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또 불가분성이네요. 자,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20번부터 이제 해가지고 물권법에 관한 백선을 다음 강의 때 끝나게 되거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